한결선입니다. 오늘은 이제 치료제 관련된 시장과 종목들을 좀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죠. 이슈도 많이 되고 있고요. 뭐 이제 급성장하는 좀 치료제 시장이 열리고 있는데, 전체적인 시장 규모 그리고 관련된 왜 그게 부각이 되는지 그거 살펴보고 관련된 종목들 전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최근 뭐 치료제 시장이 굉장히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장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요, 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단적인 예로 바로 확인이 가는 게 이제 비만 치료제라고 좀 알고 계실 거예요. 사실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원래 당뇨 치료제로 개발이 됐었고요. 그리고 비만 치료제가 이제 많이 알려졌던 배경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의 비만 주사 관련해서 이게 2023년도 상반기에 알려지면서 트위터에 올라오면서 이쪽 관련된 비만 주사 시장이 크게 언론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었습니다. 과연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살을 뺐냐, 이게 제대의 관심사죠. 원래는 비만 주사 같은 경우에는 이 당뇨병 치료제였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비만율을 감소시키는 효과 한 15에서 20%, 맥시멈 30%까지 감소시키는 효과가 발견이 되면서 이런 이제 비만 쪽으로도 굉장히 확대가 되는 이런 시장,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비만 관련된 그리고 이제 치매 관련된 종목들이나 시장 상황들을 좀 알아볼 텐데, 전체적으로 비만 같은 경우에는 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원래는 이제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이 됐는데, 인슐린 쪽, 인슐린인데 이게 이제 결국은 포만감을 주면서 살을 빼는 효과, 뭐 맥시멈 30%까지 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대부분 주사제 혹은 이제 경구용, 제형으로 좀 개발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상용화된 거는 주사제로만 돼 있고요. 가격이 꽤 비싸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고요. 최근 이제 이런 과체중 비만 시장이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좀 다 똑같아요. 비만 시장 워낙 그렇잖아요. 과체중 환자가 높은 거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뭐 전 세계적으로 특히 이제 유럽이나 미국 쪽은 과체중 비만 환자가 거의 뭐 70%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국내도 거의 뭐 40% 이상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만 시장은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죠. 거의 10년 동안에 한 10배 이상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지금 초미의 관심, 집중 투자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쪽 관련된 시장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그 재미난 자료가 좀 하나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비만 치료제 얘기 딱 하면은 딱 두 가지가 떠오르죠. 예, 뭡니까?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위고비, 그렇죠? 그 다음에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 젠마운드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요게 지금 출시가 되면서 우리 주가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주가 흐름들이 거의 뭐 1년 동안 거의 뭐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주가가 한 130달러대에서 거의 700달러로 지금 뭐 거의 2년 동안에 엄청나게 올랐죠. 이런 흐름들이 진행이 됐다는 거. 노보 노디스크 덴마크 회사입니다. 얘도 마찬가지 주가가 거의 뭐 한 37, 8달러 35달러에서 지금 100달러를 육박하는, 개발만 하면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쪽 비만 치료제 시장이 급격히 부각이 되고 있다. 또한 이것뿐만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치매 치료제, 이쪽은 아직은 이제 초기 단계입니다. 아직 시장이 초기 단계인데, 이쪽은 그 이미 레카네맙, 도나네맙이 출시가 되어 있는데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지금 많이 상용화되고 있는 거는 비만 치료제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고, 그 다음 따라가고 있는 거는 우리가 알츠하이머라고 하죠. 이런 이제 치매 치료제, 레켄비 같은 경우는 출시되고 나서 지금 매출이 이제 어마무시하게 지금 증가되고 있는, 그래서 이미 출시가 돼 있지만
후에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이런 것들. 뭐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는 뭐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워낙 얘도 뭐 지금 비만 치료제 플러스 치매 치료제 알츠하이머 쪽이죠. 이거 개발해 가지고요. 미국 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제약 바이오주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한 방법. 그렇죠? 자, 그런 부분들 하나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런 이제 주가 흐름들이 이어지고 나서 관련된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주가 상승도 굉장히 가파르게 움직였다는 거. 아직 국내에서는 임상 3상이나 판매 허가를 받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이제 FDA 승인을 받고 본격적인 판매가 시작된다면 어마무시하게 시장이 커진다는 거. 요거는 우리가 꼭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비만 치료제 투여 방법과 약값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투여 방법도 중요하지만 가격이죠. 가격이 얼마 가냐. 예, 대표적으로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요, 일주일에 한 번 피하 주사로 투여를 합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대략적으로 1,536달러. 대략 하나로 친다면은 대략 한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꼴. 그렇죠. 비싸요. 이게 이제 보험 적용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결국은 이제 비급여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이제 제약회사들, 판매회사들이 돈을 엄청나게 벌 수 있습니다. 왜냐? 비만과 관련된 요 관심사는요, 특히 남성분보다는 여성분이 훨씬 관심 많고요. 다이어트 엄청나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이제 개발이 됐던 게 이제 식욕 억제 효과를 줄 수 있는, 근데 이제 그동안에 부작용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런 문제들. 그리고 또 하나, 과거에 개발됐던 비만 치료제들도 있긴 하지만, 그리고 최근에 싹센사도 노디스크가 이 가격이 이것도 꽤 비싸요. 근데 어쨌든 체중 감소 효과는 한 9% 정도. 그쵸. 이것도 지금 엄청난 매출을 올렸는데, 이번에 위고비 같은 경우는 대략 한 16% 정도, 일리아 같은 경우, 마운제로 같은 경우는 대략 한 23% 정도. 그리고 추가적으로 몇 개 지금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비만 치료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기능들은 한 30%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체중이 100kg 나가는 사람이 한 70kg로 감량할 수가 있고요. 70kg 정도 되는 사람이 20kg 정도 감량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이쪽 시장에 관심들이 집중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요거 좀 우리가 알고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그 치료제 개발 현황들입니다. 앞서서 일리나 노보 노디스코 덴마크 회사입니다. 얘네들의 어떤 개발 현황들, 그 다음에 이제 국내 회사는 한미약품, 또 사노피, 또 암젠 이런 외국계 회사들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임상 3등 마무리되고 FDA 승인을 거쳤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일라일리도 그렇고 지금 요 아스트라제네카, 노보노디스크도 다 지금 승인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이거는 이제 과거에 승인받았던 회사들이고 얘네들은 최근에, 그죠? 비만 감소율이 훨씬 크죠. 그래서 이런 시장들이 급격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비록 후발주자긴 하지만 국내 업체들도 기술 개발과 함께 관련된 시장을 따라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한번 꼭 확인을 하고 명심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 좀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비만 치료제뿐만 아니고요. 이제 알츠하이머 쪽 지금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당뇨병 치료제는 이미 많이 진행이 돼 있는 상태지만 이런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는 아직 뭐 제품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효과도 조금 떨어지고 있고요. 하지만 어쨌든 그 치매 초기 단계에 투여를 할 수 있는 이런 약들이 지금 개발이 됐는데, 이것도 약가가 어마무시하게 비싸요. 그쵸? 예, 그래서 이제 레카네맥 같은 경우도 이제 아밀로이드 베타 응집으로 해가지고 이미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라일리 도나네밥도 승인을 받았어요. 예, 이건 이제 승인 예정이죠. 정확히 말하면 승인 예정. 얘는 이미 받았고 얘는 예정. 그래서
국내 이제 렉앤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출 속도가 어마무시하게 지금 올라가고 치매도 이제 고령화 사회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제 인구가 줄기도 하지만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유럽이나 미국 또 이제 아시아 특히 일본, 한국, 대만 고령화 사회에서는 이 치매 환자들이 급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치매 치료제 시장도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다는 부분 이거 좀 우리가 알고 가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핵심은 이런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들이나 예, 그다음에 이런 이제 그 치매 치료제 개발하고 있는 국내 현황과 관련된 기업들 비록 후발주자이지만 앞서서 선발된 회사들이 어마무시한 매출들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회사가 뭐가 있나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치매 치료제 관련된 회사들을 일단 살펴볼게요. 국내에서는 가장 지금 앞서가고 있는 게 일동제약하고 동아 ST입니다. 근데 이제 아직 문제는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요 임상 3상이 지금 승인됐죠. 보통 임상 1, 전임상 단계, 그 다음에 임상 1상, 임상 2상, 임상 3상이 진행되는데 거의 임상 3상 정도 되면은 효능 효과 다 인정하고 부작용 체크를 하는 게 임상 3상입니다. 그럼 제일 앞서가고 있는 게 뭐예요? 여기 보시면은 일동제약하고 아라바이오 같은 경우 지금 글로벌 임상 3상이 지금 진행이 되어 있죠. 상당히 이제 앞서가 있습니다. 이 두 개 회사가. 그리고 이제 동아 ST 같은 경우는 얘는 이제 주사제가 아니고요. 패치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붙이는 거. 이게 지금 글로벌 인도에서 1A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속도는 느리지만 이거는 주사형으로 이미 진행이 됐던 부분들. 그렇죠? 이건 패치형. 약간 형태가 다릅니다. 그래서 얘는 나중에 개발되면 더 대박이 나겠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삼성제약 같은 경우에는 임상 2상이 지금 계획서 제출되고 진행될 예정이고요. 젠백스 카일도 지금 글로벌 임상 2상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스코트 같은 경우는 일단 1A상이 지금 승인받고 이제 진행을 하려고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직접적인 개발 회사는 아니지만, 그렇죠? 펩타이드 기반의 어떤 그 개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ABL 바이오노 회사도 이런 치료제 개발의 어떤 플랫폼 개발 툴로서 상당히 부각되고 있다는 점. 그렇죠? 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만 치료제 보겠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된 회사들 보면요. 가장 앞서고 있는 회사가 어디입니까? 바로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입니다. 임상 3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동아에스트는 임상 1상 계획서를 제출하고 좀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원제약은 이제 마이크로 니드라 패치라 해가지고 이것도 붙이는 거 지금 임상 1상에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동제약도 얘는 이제 경구형입니다. 주사로 맞는 게 있고요. 알약으로 먹는 거죠. 알약으로 먹는 게 지금 일동제에서 개발하고 있는 경구형. 그다음에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서마트 데포 뭐 바이오시밀러 같은 그런 제품이죠. 말 그대로 치료제를 대량 양산, 효능을 떨어뜨리지 않고 대량 양산할 수 있는 기술. 이게 지금 부각이 되고 있죠. 그래서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시장에서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부각이 됐던 건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봐야 되고 이게 개발 성공하고 구체화된다면 이런 식으로 날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 시장 규모가 굉장히 어마무시하게 크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된 회사들의 어떤 주가 흐름들 잠깐 보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약품 주봉 차트입니다. 뭐 거의 1년 동안의 변화가 없죠. 예, 뭐 최근 뭐 이제 한때 한미약품이 이제 그 개발 속도 내면서 뭐 많이 이슈가 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뭐 그때 이제 뭐 정보 유출 문제로 뭐 사회적인 이슈가 됐었고요. 어쨌든 그 이후에 지금 크게 1월달 주가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한미약품 중기적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죠. 많이 주가가 올라가 있지 않는 바닥권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개발사인 한미사이언스 야, 얘 보니까 좀 욕심이 나네요. 그죠? 왜냐 주가가 바닥권이에요. 거의 뭐 3만원 3만 5천원 뭐 그죠? 과거에 이제 우리가 그
그 팬데믹 때 주가가 한번 뭐 19,000원, 18,000원 내려갔다가 뭐 9만원까지 갔었죠 한번. 그리고 다시 최근 고금리 정책 여파로 지금 뭐 3만원대 초중반에 있기 때문에 와, 이런 종목군들은 진짜 우리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놓고 좀 기다려보면 참 좋지 않을까. 바닥권이기 때문에. 회사가 아까 무슨 재료가 있다고 했죠? 여기 잠깐 앞서서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치매 치료제 임상 3상이 지금 진행되고, 비만 치료제 임상 3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 좀 별로 반영이 안 됐죠. 물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지만 임상 3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상당 부분 이미 가시화됐다고 봐야겠죠. 예, 그래서 한미 사이언스, 한미 약품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밝은 동아 ST죠. 지금 그 임상 1상이 그 진행이 되고 있다고 얘기했죠. 동아 ST 같은 경우도 한때 시장에서 이슈가 됐었는데 말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게 뭐 진행을 하냐 마느냐, 뭐 기존에 이제 사업 부분들이 있지만 안정적으로 돌아가긴 하는데 시작 부분에 지금 구차가 언제 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죠. 얘도 주가가 거의 뭐 2, 3년 동안에 지금 주가가 바닥권이에요. 바닥권. 그 다음에 최근에 5만원 초중반에서 잠깐 7만원 올라왔다가 내려가고 반복되면서 지금 야금야금 다시 올라가는,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거의 뭐 바닥권에서 아직 좀 머물러 있죠. 일봉선으로 본다면 오늘 불끈했던 그런 뭐 그래 봤자죠. 뭐 바닥권이죠. 그래 봤자.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원제약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대원제약도 뭐 기존 사업 부분들이 크게 이슈가 안 되다 보니까 주가가 아직 크게 반영되진 않았어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이제 폐렴 확산 등 그런 이슈 때문에 잠깐 16,000원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던 이런 흐름들을 좀 연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일동제약 보겠습니다. 예, 일동제약 뭐 작년인가요? 제가 2021년도에 그때 한번 재미를 크게 봤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당시에 일동제약이 뭐 2만원대에서 뭐 7만 5천원까지 왜 이렇게 급등을 했었냐? 당시 이제 그 코로나 치료제 개발, 일본 회사하고 치료제 개발한다는 재료 기대 때문에 주가가 뭐 엄청나게 갔었죠. 거의 뭐 2만원에서 7만원까지 갔었으니까 이때 제가 좀 재미를 많이 봤었는데, 그 이후에 코로나 시대가 좀 저물면서 다시 원위치, 이제 코로나 치료제 개발 이슈는 소멸돼 버렸죠. 하지만 주가는 다시 원위치로 빠졌기 때문에 뭐 일동제약도 굉장히 바닥권에 있다. 이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펩트럼, 얘는 6월 7월부터 지금 비만 치료제 이슈가 되면서 많이 올랐죠. 그래서 지금 많이 올랐던 보단들이 있는데, 뭐 얘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인 부분까지 우리가 노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치매 치료제 관련된 회사들 잠깐 보면요. 여기도 마찬가지. 뭐 일동제약과 동아 ST 아까 잠깐 차트 봤죠. 그리고 뭐 몇몇 오스코텍과 ABL 바이오가 있는데 얘들을 좀 볼게요. 오스코텍은 최근에 신약 개발 실패를 하면서 말들이 되게 많죠. 예. 이건 뭐 이거와 다르게 그것 때문에 주가가 지금 되게 안 좋은 상황인데, 그래서 그 오스코트 같은 경우 그 이슈 때문에 7월 달에 한번 반짝 보각됐다가 다시금 내려와 버리는 이런 이제 흐름들, 이런 이제 기술적인 흐름이 있다는 거, 이거 좀 참고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BL 바이오 한번 보겠습니다. 예, ABL 바이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별다른 지금 성공했던 그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뭐 이렇다 할 게 없죠. 예. 그래서 뭐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뇌혈관 장벽 셔터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개발 툴을 제공하는 그런 형태. 그렇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좀 있다는 거. 일단 주목된 건 뭡니까? 일동제약이 비만 치료제와 치매 치료를 동시 개발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동아 ST 조금 느리긴 하지만 패치형 인도 치매 치료제 같은 경우는 인도에서 임상 1A상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그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DA1716 임상 1상이 지금 계획서 제출하고 진행되고 있다는 점. 그래서 각기 특징들을 가지고 있지만 아무래도 뭡니까? 아무래도 제일 앞서가는 회사, 등치는 크지만 제일 앞서가는 회사가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그리고 비만 치료제와 치매 치료를 동시 개발하고 있는 동아ST, 일동제약, 그리고 펩트론 정도, 그리고 바이오 쪽 이쪽을 같이 보면은 여기도 중복되긴 하겠지만은 이런 오스코텍은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이건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고,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개발 회사는 아니지만 셔틀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그다음에 아라바이오 같은 경우도 경구용이죠. 임상 3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각기 이런 장단점, 특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할 때의 종목 선정, 그리고 이런 이슈 재료를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재료 부분,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대응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쪽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커질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